명주고 담당 강사 박은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뵙는 어머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가도 아가들이 두 명 참여를 해서 좀 더 이제 친근한 분위기에서 생산적인 정보를 개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자면, 이번에 중간고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난이도를 중정도로 저는 평가를 좀 했어요. 근데 들리는 썰에 의하면 옆에 있는 다른 학원들에서는 최상으로 뽑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문의를 주신 어머님들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고등학생스러운 분위기에 적응을 했다면, 그리고 취약점을 개발을 했다면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어서 좀 가끔씩은 우리 친구들한테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해야 돼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엄살 부리지 마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장이 들어갔고 교과서, 부교재,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교재로 된 형식이고 학교에서 서술형 유인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명지고의 시험이라면 단어장이 아니라 듣기 교재가 들어갔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가 빠지고 단어가 들어가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 단어에서 변별력을 두시겠구나. 그럼 어렵게 내시겠구나. 우리 애들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모의 내신을 단어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애들을 괴롭혔었거든요. 시험 직전에도. 쉽게 나와서 저는 그 다음날 거의 울 뻔했어요. 아,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쉽게 나왔네? 이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했는데 또 들리는 썰에 의하자면 왜 이렇게 변했나 이걸 알아보니까 좀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이번에 명주고 1학년 친구들이 3월에 모의고사를 봤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성적들 중에서 가장 최저를 찍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친구들 좀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좀 몸에 배이게끔 하시려고 유예기간을 두신 거라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말고사 때도 또 시험 범위가 변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더 잘 나와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됐을 때 이 시험 범위가 그대로 간다? 이건 100% 저는 장담은 못 드리겠고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봤을 때는 2학년, 3학년 선생님들께서는 명지고 시험에 듣기가 빠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시험이 좀 생각보다 만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자기의 취약점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험에서만 보자면 서술형은 4점짜리여서 퍼센티지는 3%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그리고 저렇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한 문제당 4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혹시 한 군데라도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고득점 맞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잘했어야 됐는데 교과서랑 부교재를 저는 시험 문제를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용력, 응용력 이게 없으면 점수 잘 나오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 서베이를 하고 개인 면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중학교 때처럼 교과서식 그 암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새벽 3시까지 공부했던 친구들도 점수대를 말씀드리면 70점대, 80점대 초반 딱 여기까지. 그래서 명주고 시험 문제가 그래요. 교과서를 읽고 나서 이걸 이해했냐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추측했을 때 이런 내용들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력과 사고력 이게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명주고 시험 범위가 사실 모의고사도 포함되지 않아서 적네라고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말랑말랑한 사고력이 필요했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최다 5단 문항을 한번 꼽아봤어요. 부교재에서 출제된 거고 외부 지문이 지금 2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서술형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 외고에서 명지고로 전학 온 그 딱 한 명만 맞았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보고 나서 아 이거 일부러 100점 방종이구나 라는 걸 좀 캐치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고 할 줄 알죠?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왜 힘들었냐면 우리 부교재에서 주어진 것도 그렇고 비스페놀에 대한 유해성이었는데 선지가 한글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뭐 아니면 도, 흑백 논리로 나왔으면 우리 아가들 쉬웠을걸요. 근데 지금 선지들 보면 비스페놀은 몸에 다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굉장히 꼼꼼하게 밑줄 치면서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1, 2번으로 압축시키기는 했는데 근데 본문에서 못 찾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지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부교재의 내용은 콜럼버스 데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다. 원주민들 학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대안책을 찾아라. 이거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주어진 글 초반부에는 미국이 잘못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하는 내용은 그래도 위대한 미국이다. 우리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두 번째 지문을 제가 구조화라 그래요. 평소에 기승전결을 딱딱 지켜서 알아도 한글로 쓰는 연습해야 돼. 외부 지문 다루려면 이런 훈련을 시켰었는데 좀 잘 적응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맞췄는데 약간 좀 그 왜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 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평소에 구조화 시켰던 거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려웠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고 이제 서술형이에요. 평소에 부교재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풀어봤고 해서 저도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는 다 체크를 했는데 서술형이 이제 요약문 완성 이야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against라는 전치사를 몰랐다면 좀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왜 틀렸냐 스위스에 가면 동물들도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각 집에서는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된다. 두 마리보다 적은 수를 기르면 안 돼 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 시험지를 보고 2학년 명주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두 마리보다 적은 수 하면은 니네 뭘 쓸래? 다 레스덴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레스덴이 아니라 보면 두 마리의 물고기라서 가산명사였거든요. 레스가 아니라 퓨얼덴을 써야 되는 수일치 문제였는데 이 퓨얼덴 레스덴이 부교재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평소에 봤었던 표현 레스덴 써서 다 틀린 문제. 이게 굉장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저 5단 문항을 확인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던 거는 외부 지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안 되고 제가 우리 지원이도 그렇고 가인이도 그렇고 꼼꼼하게 구조화를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구조화가 어머님도 구조화가 뭐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영어 지문이지만 국어로 다 풀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론, 도의, 변론 이거 다 시켰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우리 아이들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약문이나 아니면 이번에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약문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내용은 아는데 기꺼이 해내다라는 매니지 투부정사라는 표현이 또 그 보기 부분에 나왔었는데 단어 모르는 친구들은 또 여기서 또 갈팡질팡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폭넓은 어휘와 적응력 이게 있어야지 고득점을 겟하는 게 가능했던 시험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시험 보고 많이 느끼기는 했더라고요. 주어진 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진짜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내신 전략이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중간고사를 대비했고 또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1년의 절차를 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이걸 보기에 앞서서 명주고 시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브리핑을 드렸잖아요. 2학년 친구들 시험은 더 어려웠거든요. 이번에 1등급 컷은 내려가고 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쌤이 미안해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서비에 써놨어요. 이거는 영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학, 비문학 푸는 것 같다. 이건 비문학 푸는 것 같아서 우리 학교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1학년은 쉬운 거고요. 2학년 되면 영미 문학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내용. 저도 사실 화가 나서 구글링을 막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책에서 따온 말이지? 이걸 찾았는데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실제로 그 영어 소설책 발췌된 부분 막 너는 너다,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거 보면 평소에 책 안 읽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바로 1차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래서 일단 그 시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머님들은 집에 가셔서 우리 친구들 책 좀 읽을 수 있게 평소에 TV 보고 게임하는 것보다는 책 읽을 수 있게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냐면 저의 모토거든요. 무조건 재밌는 수업. 재밌지만 상산적인 수업.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항상 제가 얘기해요. 쌤 관종이니까 제발 나 좀 쳐다보고 제발 좀 써. 안 쳐다보면 슬퍼. 막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무조건 재밌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 이해도 제작 교재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고재가 무엇일까. 그래서 조교님들을 제가 막 활용해서 타이핑을 정말 열심히 좀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명언책을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지에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좀 직설적으로 이제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뼈 때리는 표현이라고 하죠. 해야 돼요. 너만 힘드니? 다 힘들다. 막 이런 표현 쓰고. 그래서 막 도끼를 품으라고 막 강요는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이 끝나면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 타임 때 보는 일련의 테스트들인데요. 이제 맞춤 변형 문제 테스트라는 걸 보게끔 한 후에 그 시험을 오답 노트도 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평소에 이제 이해도 테스트만 보는 걸로는 명주고 친구들은 안 통해요. 교과서 문제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심화 문제까지 보게끔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 외적인 단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그 본문도 변형된 문제, 그런 것들을 좀 풀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 당연히 항시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누적 중간점검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들을 봐서 뭘 하냐면, 이렇게 우리 조교님들과 하나의 저희가 시트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학생들과 필요시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의 그 특징을 찾아냈어요. 굉장히 시너지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친구긴 하지만 선의의 경쟁자이고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알게 모르게 저한테 밴드톡이나 카톡으로 밤늦게 새벽까지 와요. 쌤, 누구는 몇 개 틀렸어요? 누구는 지난번 시험보다 몇 개 틀린 오차 범위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쌤, 저는 객관적으로 못해요, 잘해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사실 여기는 우리 가인이도 얘기를 했어가지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잘하는데 조금은 레이지해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공유하다 보니까 전 여기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잘 나오기는 했지만 11개 틀렸다가 다음 기회에 마이너스 3로 줄인 친구도 있고, 굉장히 극찬했던 친구는 20개 넘게 틀렸던 친구가 시험에 임박하니까 3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나서 와, 넌 진짜 별 녀석이다. 막 이런 메시지도 주고받기는 했고요. 그래서 직접 공유도 하면서 또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 친구들이 보낸 사진들 중에서 인증샷 중에서 굉장히 일부거든요. 본인들이 테스트 보고 쌤 저는 어법이 약한 것 같고요. 저는 그때 했던 교과서 워크북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 좀 더 주세요.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100% 맞춰서 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취약점을 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니까요. 이래야 하고, 저는 24시간이라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눈 떠 있는 시간에는 질의응답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담 없이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티처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제 시간을 꼭 내어주도록 하고 제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의 과정이 끝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의 내신이에요. 오늘 어머님들 자료 그 뒤편에 제가 만들었던 모의 내신 테스트지를 제가 다 넣어놨어요. 출력을 해서. 이걸 보고 2학년 친구들은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2학년에 1등을 맞은 친구가 와, 또 이러더라고요. 정말 똑같아요. 전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한 쾌감을 느꼈거든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 만드느라고 몇 번을 계속 보고 새벽에도 잠 깨서 보고 문제 다시 바꿀까? 어려운 걸로 바꿀까? 간단하지만 정말 고민해서 제가 다 문제를 봤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좀 난이도 있게, 유형 문제는 애들이 그래서 똑같네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쉬워버리면 애들 굉장히 방만해지거든요. 영어쯤이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목표는 시험 유형은 같지만 좀 더 어렵게,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가 30문제면 저는 50문제 만들어요. 좀 더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퀄리티 있는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인이랑 지원이는 저한테 문자 메시지는 안 줬지만 그 다음 날에 다른 이제 좀 더 활발한 친구들 톡 보내주는데 눈물 날 뻔했잖아요. 쌤 그때 봤었던 거 단어 시험에서 다 나왔고요. 유형별 대비한 문제 다 맞췄어요. 부교재 다 맞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존재의 이유를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모의 내신을 계속 신경 써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는 이제 서베이.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성격상 다가가서 한 명씩 불러서 너 어땠어? 어디가 부족했던 것 같아? 쌤이 뭘 도와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워요. 뭐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베이 페이퍼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저도 느낀 점도 많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느낀 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 거 다 읽으면서 동그라미 다 쳐놨거든요. 물론 맨 마지막에 저도 써놨어요. 쌤이 더 노력할게, 힘내자라는 걸 써놨는데 어떤 친구는 이 밑에다가 또 편지를 써놨어요. 쌤, 제가 더 노력해야죠. 하트 막 이런 것도 써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1학년 친구들 서베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코멘트, 중학교 때랑은 달라, 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했는데 왜 많이 틀렸죠?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랑은 다르다. 좀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니까 비문학 풀듯이 사고력이 확장돼야 돼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부라는 건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저도 수업적인 계획안을 짜서 나름 기말고사 스타트는 이걸 보고 느낀 대로 좀 실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쓴 내용 보면 시간 조절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고려를 해서 기말고사 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빼앗으면 오히려 아무리 재밌는 것도 되게 길어지면 장황해지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전달하고 이따 쏙 빠지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